이스라엘군은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70개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더불어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과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 등에서는 탱크를 동원한 지상군 공격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철수했던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이달 초부터 다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소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현안인 인질 협상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여해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תוכנית פעולה שתוביל למימוש 6 יעדים אסטרטגיים בעלי חשיבות לאומית. להשיב הביתה את חטופינו, למוטט את שלטון החמאס ולפרז את רצועת עזה ולהבטיח שליטה ביטחונית ישרא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치에 반대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투표권을 갖는 네타냐후 총리, 간츠 대표, 갈란트 장관 3명과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명 등 6명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불협화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I see wherever we go, I see corruption, I see lack of hope, I see lack of vision, I see mediocrity and even below that. And we want change. 뚜렷한 목표와 청사진 없이 8개월째 이어진 전쟁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281명,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35,3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최후의 거점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이어 최근 북부로도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하마스가 이 지역에서 다시 결집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딴 공습으로 난민 캠프가 있는 자발리아에서는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لليوم السابع على التوالي لم تتوقف آلة الدمار والحرب الإسرائيلية عن تدمير كل شيء وكل مناحي الحياة في مخيم جباليا. قبل قليل تم استهداف هذا المربع السكني، مربع سكني بالكامل، أكثر من 10 منازل سويت بالأرض. 가자지구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로 피난민들은 점점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피난민이 밀집한 라파 지역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80만 명이 다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측은 수차례 이동을 강요당한 이들이 대피소에서조차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검문소를 막으면서 의료품과 구호물자 반입이 막혀있는 상황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해상부두를 통해 들어온 미국의 첫 구호물자가 가자지구로 옮겨지기 시작했지만 이것으로는 어림없다는 겁니다.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라파 동부 지역에서 하마스 공작원 13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작전 중 인질 시신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רון נרצח באכזריות על ידי מחבלי חמאס בעיכול מפלסים וגופתו נחטפה לעזה. כמוהו גם יצחק, שני ועמית, זכרם לברכה. 7개월째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인질 석방도 평화협상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스라엘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일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3주 안에 전쟁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민가에 러시아군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Да у нас сразу все на нас упало, мы лежали, телевизор смотрели. То есть все окна, оно все вылетело сразу, все на нас. Ну, чуть-чуть ногу задело осколкам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르키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일단은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10km 정도 진입한 러시아의 추가 진격을 막았고 병력과 장비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러시아의 첫 번째 공세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안정적이진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진격을 막았다는 주장과 달리 러시아 국방부는 하르키우 지역 마을 4개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우찬스크 주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징병 대상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 징집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은 교대 병력도 없이 2년 넘게 전투를 계속하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Заручник ситуації в даний момент є не ті, хто боїться потрапити під мобілізацію, а ті, хто стоїть на позиціях в 3, там, де їх має бути 10. Ось ці хлопці є заручниками ситуації, їх варто замінити, тому ми тут... 하지만 기업은 물론 관공서 근무자까지도 징집 대상에 대거 포함돼 경제활동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토론위원회 주관의 토론 대신 맞짱 TV 토론 2차례를 제안했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Since then, he hadn't shown up for debate. Now he's acting like he wants to debate me again. Well, make my day, pal.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재판이 없는 수요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목표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TV 토론은 트럼프 측이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I've invited Biden to debate. He can do it anytime he wants, including tonigh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토론과 흥행을 위한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한다면서도 청중이 없는 토론 등 바이든 측이 제시한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6월에는 CNN 방송, 9월에는 ABC 방송이 주관하는 TV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지율 반등이 시급한 바이든과 사법 리스크 관리에 매달려 있는 트럼프가 지금의 구도를 깨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The reason why this all happened so quickly is that both Donald Trump and Joe Biden believe that in a head-to-head debate with the other guy, that they will come out looking better, and that both those things can't be true, but that reflects their private confidence.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의 TV 토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7월과 8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최종 지명한 이후인 9월에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후보로 내정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당의 공식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6월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TV 토론의 세부 조건들을 조율하고 있는 양측이 예정대로 다음 달 토론에서 맞붙는다면 미국의 대선 경쟁이 3개월 빨리 점화되는 셈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비아디의 소형 전기차 시걸입니다. 가격은 불과 $10,000 정도. 세액 공제까지 받는 미국 전기차의 반값도 되지 않지만 만만치 않은 주행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걸의 흥행 덕분으로 비아디는 1분기에 18.5%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It's an immediate threat to our European customers as they see it coming into their shores. Here in North America, they most likely could. 결국 미국이 먼저 칼을 빼들어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기존의 4배인 100%까지 올리면서 이제 유럽연합, EU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전기차의 보조금을 조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We approach it clear-eyed, constructively and responsibly, because a China that plays fair is good for all of us. 미국이 폭탄 수준의 관세를 물리면서 오히려 EU의 정치적 부담은 줄어든 상황. 이 때문에 현재 10%인 관세를 서너 배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끌어내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온 독일과 스웨덴은 물론 중국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헝가리 등도 부정적입니다. BMW와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자도 관세 분갈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uch einige amerikanische, aber europäische Hersteller sind erfolgreich auf dem chinesischen Markt und verkaufen auch sehr viele Fahrzeuge, die in Europa produziert werden, nach China.
자칫 두 개의 전선에서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중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서더라도 첨단 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계획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大家一起创造就业、创造税收，一起帮助欧洲或者其他地方的汽车产业链转型升级。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자유무역 체제가 저무는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36분 텍사스주 베논 발사장에서 날아오르는 우주선 한 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사의 뉴 셰퍼드호입니다. 순식간에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5.7km 상공에 닿습니다. 잠시 무중력 상태의 우주 영역에 머문 뒤 귀환합니다. 로켓 통체는 역추진 분사로 땅에 내려앉고 상공에서 로켓과 분리된 승무원 탑승 캡슐은 낙하산에 매달려 땅에 안착합니다. 10분가량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주인 6명 가운데 에드 트와이트 씨가 캡슐 문을 열고 나섭니다. 60여 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추대로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인이 될 뻔했지만 인종차별로 접었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 And here exits Ed Dwight. This gentleman has waited a long time to go to space. 이번 비행으로 드와이트 씨는 90세로서 최고령 우주 비행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우주 비행사는 1983년에야 배출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제작한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온 사람은 이번 비행 성공으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만 5살과 6살 어린이들이 몸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Today, children, we are going to be thinking about our bodies. 그러나 앞으로는 영국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런 수업을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9살 이하엔 성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초등학교에 내릴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그 나이에 알기엔 적절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We've got to recognise that kind of sexual ethics and philosophical worldview are absolutely the role of parents and communities to teach. And there isn't a settled view about sex in this country. We have people of all different religions, all different backgrounds. And so it shouldn't be for schools to teach what's right and wrong. They should be teaching the facts.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를 접하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학교에서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The ability of children to be able to look things up on their own has become more prevalent anyway. So it makes more sense for them to get basic information at school from someone they can trust. 앞서 영국에선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거나 여성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혐오 발언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앤드류 테이트에게 청소년들이 세뇌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이트는 루마니아에서 성폭행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It's up to the judge. The judge will decide what the judge will decide. I remain rich and famous. Nothing matters. If I have to sleep in jail, I sleep in jail. 왜곡된 성인식이 소셜미디어에서 범람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누가 어떻게 성을 가르치는 게 옳을지는 전 세계 어른들이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연 3.5%에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11연속 동결 전망에 힘을 실은 것 역시 물가 불안입니다. 석 달 만에 2%대로 꺾이긴 했지만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변동성까지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 물가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지금 최근에처럼 막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든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금리 인하를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분기 깜짝 성장도 금리 조기 인하 명분을 약하게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2배 넘게 웃돌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론에 힘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넘어선 1분기 실적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 4분기 실적치가 지금 상회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이제 1, 3분기 양호한 실적치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비 위축과 건설 경기 부진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기존 전망치 2.1%에서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관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낙원동에 다시 문을 연 평양냉면집입니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5,000원으로 전보다 2,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면 하나에 저 정도 가격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 계절 올 때마다 오르긴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파스타든 뭐 칼국수도 요즘 12,000원 하니까 이건 완전 고기 베이스고. 대표적인 여름 외식 메뉴인 냉면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냉면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54원 오르며 이제 1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 재료인 메밀 가격은 지난달 기준 3,67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떨어졌지만 육수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줄줄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고기 중에서 양지, 또 사태, 무늬, 뭐 양배추, 양파, 대파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유의 육수, 냉면 육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원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외식 메뉴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기준 짜장면과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77원 오르며 각각 7,146원, 8,115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칼국수 한 그릇은 9,154원, 김밥은 3,362원으로 4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먹어도 5만 원대고 아니면 조금 먹는다 하면 보통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정말 한 달 몇십만 원 나오는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외식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속초 영랑 호수 윗길. 길이 400m, 너비 2.5m의 수상 산책로로 교각 없이 물 위에 띄우는 부교 형태입니다. 이 수상 산책로는 지난해 64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2년여 만에 철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말 전임시장 때 관광을 활성화한다며 부교를 설치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 우려와 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조사 결과 부교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교로 인해 수질 환경이 바뀌고 조류의 다양성과 개체수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철거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가닥을 잡아야 되고. 환경단체는 속초시의 철거 결정을 반기며 빠른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오기 시작하는 게 9월 달부터인데요. 그 겨울 철새가 오기 전까지 부교는 철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에 진짜 많은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설치를 하지 말든가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있는 거는 유지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26억 원.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교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 산림청이 집계한 봄철 산불 건수는 175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따지면 57헥타르로 지난해의 2%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올해보다 봄철 산불이 덜 난 해는 12년 전인 2012년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봄까지 내린 역대급 강수량 덕분입니다. 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내린 눈과 비의 양을 조사해보니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루 걸러 하루꼴로 비가 내렸는데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목했던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은 2, 3월의 밭두렁 소각이었습니다. 2월하고 3월은 이제 점점점 이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이게 전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영농철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관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봄비가 불씨의 싹을 잘라버린 셈입니다. 땅속에 스며있는 습기의 영향을 산불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겨울, 올 봄까지 엄청난 비가 와서 사실 올해 같은 봄에는 산불이 170건이 아니라 10건 이상도 나면 안 돼요. 왜냐? 보통 이런 기상 조건은 여름하고 똑같은 거로 비유를 해야 되거든요. 산불의 시간에는 고마웠던 비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어린이날 전국에 닥친 이른 폭우가 올여름 집중호우의 전조가 아닌지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광안대교 상판 4차선 도로가 인파로 넘실댑니다. 다리 전체에 긴 행렬이 생겨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3시간가량 차량을 막고 열리는 걷기 대회. 평소 걸어서 지날 수 없던 다리 위에서 즐기는 탁 트인 바다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이른 더위는 금세 잊게 됩니다. 가기 전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막 가고 나니까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은 거 보니까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순간 사진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소중한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제 교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이렇게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행복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즐겁게 걷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올해로 개통 22주년을 맞은 광안대교에서는 시민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걷기나 마라톤 대회 등이 종종 열립니다. 누군가 물감을 쏟은 듯 하천변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가꾼 관상용 양귀비와 백일홍 등으로 길이가 무려 3km, 100만 본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관상용 양귀비래요. 근데 그 빨간 빛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주변 공기도 좋고요. 괴산하면은 또 어쨌든 맑은 곳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다음 주 붉은색을 앞세워 이름부터 강렬한 빨간맛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삼식이 삼촌이었어요. 삼식이 삼촌이라고 안 불러봐. 그럼 니네 밥 줄게. 선만 영화만 4편,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하는 대배우 송강호가 드라마 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OTT 시리즈물에 나오는 것도 지난 1991년 연극에 발을 디딘 이후로 처음입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또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긴 서사의 얘기를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전쟁 직후 혼란스러웠던 1950~60년대 욕망, 사랑, 배신을 그린 작품에서 기존과는 또 다른 농익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많이 봐온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반갑고. 이처럼 스크린 스타들을 OTT에서 보는 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월드스타로 도약한 배우 이정재도 이번엔 스타워즈에 입성해 전 세계 팬들을 찾아갑니다. 스타워즈를 촬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배우 류준열도 처음 OTT에 진출하는 한재린 감독 작품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계획인데
올해 주요 OTT 라인업을 봐도 톱스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제작 환경에서 캐릭터 연구에 공을 들이고 싶어하는 배우들과 막강한 자본력을 업은 업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다 한국 영역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스크린 스타들의 OTT 선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김환기의 전면점화, 낙찰가 50억 원으로 올 1분기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은 1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두 작품 판매에 힘입어 1분기 국내 미술 경매 시장에는 반짝 훈풍이 불었습니다. 국내 3대 경매사들의 1분기 낙찰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81% 상승했습니다. 해외 3대 경매 시장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3%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착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정 몇 개의 가격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해서 전교 1등이 나왔다고 우리 반 평균이 전교 1등이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2분기 초입인 지난달 양대 옥션 경매에서 거장의 작품들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반등 분위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한국 미술 시장은 프리즈와 키아프가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 2022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세계적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지난해에는 6,600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불황 여파에도 대형 아트 페어마다 관람객 수가 줄지 않고 차세대 미술 시장을 이끌어갈 MZ세대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미술 애호가들의 태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그 2022년도 당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가격, 투자, 리세일 여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면 올해는 오히려 약간 작가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미술 시장에 호감을 갖는 해외 갤러리들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는 국내 미술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오히려 경합 없이 경매 시장에서는 작품들을 낙찰받을 수 있는 저래 또 찬스가 되어 불경기를 포함한 관망세가 전체적인 기조가 아닐까라는. 시장 자체도 지금 저변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츰 상승하는 분위기로 이제 천천히. 세계적 불황에 함께 숨죽이고 있는 한국 미술 시장. 전문가들은 이럴 땐 투자를 위한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자신만의 안목을 키우는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Gastronomy, so use this as a platform to cultivate different storytellings. Eller skal vi lave det sådan lidt, hvor det lyder som en trekant, men det skal være rundt. Jeg tror rent visuelt på det. منطقة وأعرف الشعر هذا اليوم مبدع بطريقة جديدة حقيقة. أنا تاجر لوحات
Thank you.